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교재는 24페이지, 여러분. 그 양가로 16에 그 가산세 및 가산금 있죠? 예, 그래서 먼저 한쪽 가르친 1번에 뭔 얘기가 그렇게, 자, 가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산세 한번 보세요. 의의를 보니까 여러분요, 가산세, 의의를 보니까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밑줄이죠.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시면 가산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가산세는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하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된다. 그래서 과태료나 벌금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오로지 제재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조세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예전에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산세부터는, 여기를 보세요.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요거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가산세 앞에서 120만 원 내라고 보내니까 요 가산세는 납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니까 뭐라고요?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 자, 그래서 가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요.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니까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여기 보세요. 가산세 합해서 120만 원 내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다만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세금을 깎아줄 때 가산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밑줄이고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가산세를 지방세나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바꾸겠죠? 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고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에 가산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산세 구분을 보면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가산세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가산세를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가산세는 금방 읽어보니까요. 가산세는 어떤 내용이냐? 가산세는 자, 이런 내용이죠.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에 있어서 그 신고 납부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게 가산세고요. 신고 납부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그러니까 가산세는 얘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그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행정벌적,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또 가산세는 얘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산세는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을 시켜서 징수하고요. 또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산세,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를 가산세를 보시면 그래서 먼저 가산세는 신고 행위와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 신고 행위와 그 다음에 납부 행위를 구별했습니다. 납부 행위를 구별해서요.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다. 자, 그러면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부정한 방법이 뭐냐가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거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사기치거나 뭐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런 방법으로요. 자, 무신고했다. 저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과소신고하면 40%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한 이런 말 없이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는 요거 자 20%가 납부할세액 20%가 적용되고요.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납부할세액은 100만 원인데 신고된 것은 금액은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과소신고분세액 20만 원에 몇 프로요? 1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렇게 40%, 20%, 1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25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3번 가산세 종류에서 기억번 무신고 가산세요.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지방세 관기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 표준 신고 가로 안에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지방교육세는 다른 신고는 제외하고 하여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할세 그 신고로 납부할세 가로 안에 보니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 막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밑줄은 그 세 번째 줄 납부하여야 할세액 밑줄 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납부할세액 밑줄이고 그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끝에 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자 부정한 방법 이런 말 없고 그냥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자 가산세요. 납부할세액이 몇 프로요? 20%, 100분의 20, 자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할세액이 100만 원이었으면 20만 원의 가산세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충 보면 국세 무신고 가산세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니은번이요. 부정 무신고 가산세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또 역시 납부세액이 밑줄입니다.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얼마? 40에 상당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납부할세액의 40이요. 보충 내용 보면 국세 무신고 가산세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디귿번 보면 과소신고 가산세입니다.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 표준 신고 한 경우로서 과세 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과소신고분, 그래서 가로 안에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이 미달한 금액 계속 밑줄입니다. 과소신고분세액이 몇 프로? 10%요. 자, 그래서 산출세가 아니고요. 과소신고분세액이 몇 프로? 10%를 자 과소신고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국세과소신고가산세도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넘어갑니다. 26페이지 보시면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을 때 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관기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 표준의 전부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래서 A번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분 과세 표준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요 요거 100분의 40 이렇게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신고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100분의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잡하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보충 내용에 보면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냥 40%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7회 시험 때도 그냥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요걸 구하라고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올 거니까 A와 B를 각각 구한 다음에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구해봐라 이렇게는 안 나올 거니까 100분의 40만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40만 밑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 내용에 보니까 부정한 행위가 뭐냐 쭉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뭐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미음번 봅니다. 자, 26페이지면 하단으로 쭉 내려와서 미음번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납세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납부기 한 가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 부분세액에 100분의 75에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데 밑줄 쫙이에요. 일단 100분의 가산세는 이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얼마를 한도로 한다고요? 미납부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이 100분의 얼마? 75. 그래서 75%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랬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가산금하고 일치가 돼요. 그래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최대 몇 프로까지 넘을 수 없다? 7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줄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최대 7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75% 한도로 내에서.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면 보충 국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표현도 똑같은 얘기고요.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무슨 색깔이지 이게?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랑색이 이게? 파랑색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하늘색? 네, 하늘색인 것 같다. 하늘색인데 파란 가을 하늘색은 아닌 것 같고 요즘 같은 눈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하늘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요 파란색 박스 내용을 봅니다. 자, 박스 내용 보니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곱하기, 그러니까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 곱하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까지 또는 부과 결정일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날라오기까지 기간, 여기다가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게 이제 1만 분의 3, 0.03%거든요, 현재. 자, 그러면 여러분 알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자, 미납한 기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요거는 미납부한 금액, 미납부. 원래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은 금액 또는 미달납부, 과소납부. 자,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미달 납부한 요 금액이요. 미납부 또는 요 미달 납부한 요 금액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 현재 지금 10,000분의 3, 1만분의 3, 0.03%거든요.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구한대요.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한마디로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이요? 0.03%가 가산된다는 얘기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몇 프로를 초과할 수 없다? 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5%를 한도로 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처음 오신 분들 보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예요. 취득세는 아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었잖아요. 자, 그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우리가 신고납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 같은 거 취득하면. 근데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하는데 그 60일 하루만 딱 지나도요.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 신고기한 지났으니까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정한 방법이었으면 40, 그렇지 않았으면 20%. 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면 1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하루만 지나도 깔아놓고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루하루 안 내고 버티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뭐가 적용돼요? 0.03%로 뭐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취득세 대상물건 취득하고 나서 취득일부터 60일 지나서 뭐 한 20일이 되는 때 신고 납부했다. 그러면 일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최대 몇 프로까지만 75% 한도로 해서 이렇게 0.03%씩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길게 돼 있지만 가산세에 관한 내용은 제가 정리한 요 내용만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산세는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적용되는 거고 벌과금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의무불이행에 대한. 또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을 시킵니다. 국세, 지방세, 세목으로 해요. 포함을 시키고 가산세는 그런데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겠지만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계산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자, 그럴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기간 하루만 지나도 40%, 20%, 10%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한 기간 1일 얼마씩 적용돼? 하루 0.03%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 거고 최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몇 프로 한도 내에서 75%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정도만 딱 아시면 돼요. 이 얘기가 길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한쪽 가르친 2번 가산금을 봅니다. 중간에 27페이지 가산금. 자, 가산금이란 뭐냐? 의의를 보겠습니다.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자, 세법에 따라 고지세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요걸 이제 일반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그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일반 가산금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가산금은 본세가 아닌 밑줄입니다.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아까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켰잖아요. 근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가산금의 구분. 가산금은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눠요. 기억번 일반 가산금. 납부기 한인 경과날로부터 체납한 조세 밑줄입니다. 100분의 얼마? 3%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요거는요.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기 한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일단 3%가 적용됩니다. 3%가. 자, 100분의 3 적용되고. 중가산금이라는 게 또 적용됩니다.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체납한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밑줄입니다. 납부의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매 한 달씩이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한 조세의 1,000분의 10이니까 100분율로 하면 1.2%예요. 1.2%. 1,000분의 10이 상당한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 아까 3%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밑줄. 이 경우요.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중가산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밑줄입니다. 몇 개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1년 12달로 하니까 5년이네요. 60개월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밑줄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그러면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그 고지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재산세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내라고 돼 있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2010년 만약에 7월 31일까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한 날이 2018년 만약에 5월 20일 날 실제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눈을 막 조금씩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자, 그 결과는 자, 얼마입니까?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75. 예? 얼마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금이라는 건 금방 보니까요. 정리를 또 한번 해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가산금은 지금 보니까 여기 보세요. 가산금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이 나오죠. 납부기한 내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이고요.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합니다.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럴 때 가산금은 학자들이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일반 가산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헐레벌떡 7월 31일까지 고지서에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8월 1일 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중가산금은 자, 납기 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자, 경과할 때마다요. 매 1월 경과시마다 자, 경과시마다 몇 프로씩 적용된다고요? 1,000분의 10이니까 1.2%씩 적용됩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에 한해서 자, 중가산금 적용된답니다. 그러면 자, 중가산금은 보세요. 1.2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요? 75%까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보세요. 왜 이게 나오냐면 아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자,
최대 납부불성 가산세도 최대 몇 프로까지요? 75% 한도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중과상금도 체납세액의 최대 75%까지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일반 가산금 3%하고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세 고지서인데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천만 원입니다. 근데 고지세액이 기재된 납부기간이 언제였었냐면 납부기간이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었습니다. 2010년. 근데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한 날은 2018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일반가산금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750만 원이지. 하여튼 2010년 7월 31일 하루만 딱 넘어도 일반가상금 3% 깔아놨고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나면서 중과상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까지만? 60개월. 그러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어이구 이때 75%가 적어놨네? 왜 말도 안 해? 72%까지 1.2 곱하기 60이면 72%잖아요. 72%까지 적용됐고 3%하고 합치니까 체납세액 75%. 그래가지고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자 얼마예요? 75%까지 체납세액이. 그러니까 1,000만 원에 75%니까 얼마? 일반가상금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7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토탈해서 이 사람은 1,750만 원을 내야 되겠죠 이번에?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가상금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죠 그러면? 체납세액이 최대 75%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과상금은 1.2 곱하기 60개월이니까 72%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상금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둡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니은번 중과상금에서 그 두 번째 봅니다. 체납된 납세액 고지서별 세액이 국세는 100만 원 미출입니다.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출이요. 그러니까 중과상금 적용하려면 적어도 지방세는 30만 원 넘어야 되고 국세는 100만 원 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절 보세요.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입니다. 중과상금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30만 원 빼고 아래 금액에 대해서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30만 원이면 중과상금 적용해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밑줄입니다. 이 경우 같은 납세액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란히 적어져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밑줄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기초인문 과정을 들었어야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또 배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요.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재진이 지방교육세 얼마,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재산세 고지서에 자, 보통징수로 징수하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물은 재산세 항상 따라다니는 친구잖아요. 둘 다 보통징수로 징수하다 보니까 납기가 같을 때 고지서를 2장 만들어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란히 적어서 병기한다고 하는데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살짝. 그래서 자 그럴 때 중과상금 30만 원 자 미만 이거 판단할 때 자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자 30만 원 미만인지는 따로따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합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 30만 원 미만인지 지역자원시설세 30만 원 미만인지 따로따로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범 또 미출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지. 그죠? 아이고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가 가산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요 가산세도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여러분요 국가나 지자체가 가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불성실 때 적용되는 건데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한테 신고납부하라고 애초에 논리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한테 신고납부하라고 하는 규정이 애초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국가 자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신고납부하라고 하는 규정이 만들어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애초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여튼 국가 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가산금 다 설명드렸습니다. 징수 방법. 자, 그래서 징수 방법에서 가산세와 가산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중요했고, 이 내용은 이제 3, 4월 달에 해서 추가되는 내용은 제가 가산금에 관한 이제 내용 사례 연습만, 아까 살짝 했긴 했지만, 사례 연습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더 추가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추가될 내용이 없고, 지금 이 내용이 이제 계속 시험장 갈 때까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징수 방법, 이 흐름 구조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사진을 혹시 찍어놨어야 되는데, 저 필기를 하거나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징수 방법, 이 흐름을,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이해되려면. 근데 못 해놓은 분은 아직 기회는 있어요. 제 그 다음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거 다운받으시면, 요거 그대로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시면 되고, 아! 제가 안 올려놨나? 조세 총론법을 올려놨죠? 그래, 올려놨을 거야. 맞아. 내가 안 올려놨을 리가 없어. 맞아. 그래서 거기 다운받으시면 요거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봅니다. 그리고, 뭐, 양가로 17번 이런 거, 28페이지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예요. 쭉. 이런 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뭐 굳이 알라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대부분 다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짐작하게 돼요. 29페이지, 보니까 29페이지에 양가로 29번 특수관계인이 나오잖아요. 이 특수관계인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이제 지방세 기본법의 내용들을 준용해가지고 지방세법에 넘어가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봅니다. 자, 읽어보는 거고. 양가로 31번입니다. 29페이지 맨 하단에 보니까 양가로 31번 기타 용어정이 있잖아요. 면세점이라는 게 나오고 한 장 넘기니까 동그라미 2번 소액징수면제, 동그라미 3번 최저한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상식처럼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이 규정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무조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건 알고 있어야지,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문제 속에서 어떤 세목의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옵니다. 독립한 문제보다는요, 잘 나오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29페이지 맨 하단 내용입니다. 고개를 또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면세점 있잖아요. 여러분, 면세점 한번 봅니다. 29페이지 기타 용어 정리에서 동그라미 1번 면세점을 보시면 세금을 면해주는 점이에요. 자,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과세표준 금액이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거 동그라미요. 미만 아닙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하는데요. 즉, 넘어갑니다.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나중에 말씀 좀 배우겠지만 취득 가격이 얼마? 50만 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유, 이거 그냥 요거 물어볼 때마다 약간씩 속으로 뜨끔뜨끔하는 게 뭐냐면, 요거 좀 틀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냥 어떻게 이걸 또 설명해 줘야 되나 이러면서 또 이 설명을 막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좀 뜨끔한데 좋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것은 이제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중요하지 않고요.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분 주민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은 여기 창문을 열어보면 다 사업소잖아요. 다 지금 사업소 그잖아요. 그래서 시군군의 사업소를 둔자한테 그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가 재산분 주민세인데,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잖아요. 자, 우리가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한 100평 정도, 요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분주민세에 해당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자 면세점에서 혹시라도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가 면세점이라고요? 330제곱미터가 면세점이라는 거. 자 디귿번 주민세 종업원분은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그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그 급여 총액을 보고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자 지방세기본법 34조에 따른 납세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요 1억 3,50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요. 그냥 자 혹시 면세점에서 금액 나왔다 1억 3,500만 원 면세점.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면세점. 이렇게 보고 가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취득세입니다. 동그라미 2번 소액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거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내면 비용이 더 들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냐는 것을 말하는데 즉 세액을 산출한 후 징수세액보다 아까 거기 징수할 세액 일정 금액의 여기에 동그라미요. 이하 그럼 틀려요. 미달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징수하던 세액보다 징수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될 때 조세 행정만 번거로우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금 대표적으로 재산세입니다. 고기수 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재산세 고기수 한 장당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요거 틀리신 분 계시는데 몇 분이. 자, 2,000원 징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이 재산세 고지수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나왔고 지역장원 시설세도 고기수 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도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제외. 아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가 뭐냐고요? 자 아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모두 함께 떼요? 지방소득세도 함께 뗄 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잖아요. 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자 그럴 땐 제외하고 하여튼 지방소득세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일 때 지방소득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다 밑줄이고요. 그래서 27회 시험 때 나온 것이 지방소득세가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했어요. 제가 27회 시험 때 강의할 때 제가 지방소득세는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 근데 혹시라도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대부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소득세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어떤 내용만 알면 되냐고 했냐면 제가 지방소득세는 이런 내용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지방소득세는 우리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지방소득세는 제가 그랬어요. 이런 내용만 알면 된다. 지방소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요? 특광 누구? 시군이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 나머지 애들은 지자로 시작하는 애들 다 뭐라고요? 특광 도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지방소득세는 얘는 자 독립세지 부가세가 아니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돼서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특이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자 제가 그 지방소득세 대개 교재들이 지방소득세 소액징수 면제 요걸 거의 소수 안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제가 요약집 같은 데서 제가 이제 책 쓸 때는 수익징수 면제 지방소득세 적용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적용된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얘기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법인세 또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문자가 내는 건데 법인지방소득세는 시험 관계없고 개인지방소득세가 이제 이게 시험에 관계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소득세법 규정 대부분 준용하기 때문에 세율만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지 소득세 배운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나왔어요. 독립한 문제로. 그런데 정답 지문이 뭐였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4개는 소득세법에 배운 그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답 지문이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이죠.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게 틀린 거 고르는 문제, 그게 정답이었어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가볍게 답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측에서 소액징수면제에 적용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다 알아두셔야 되고 밑줄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최저한세입니다. 최저한의 세액은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최저한의 세액은 받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그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데요. 즉 밑줄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세는 납부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6,000원을 부과한다. 처음 오신 분들은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건데요. 그냥 줄만 끄고 가시는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뭐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거 대행해주면서 그래서 공짜로 등기 등록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5,300원 계산되면 무조건 얼마 받아? 6,000원이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밑줄이요. 이게 최저한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얼마요? 50만 원. 이럴 때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취득세는 취득가 50만 원이면. 자, 혹시 면세점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면적 나왔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가 면세점이다? 330제곱미터. 330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또 자, 금액 나왔다 그러면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이 면세점이고요. 자, 소액징수면제. 자, 산출세액이 일정 금액 미달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 애들 세액이 얼마요? 2,000원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요거.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 적용돼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최소 얼마 받는다? 6,000원 납부하게 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반드시 상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제2장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대답이 어떻게 시원찮으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서운하네. 자, 분명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무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쭉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 제가 혹시 그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혹시 해드렸나요? 마시간 남편. 안 해드렸어요? 제목이 마시간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남편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요. 그 우연히 책을 보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100m 전방에서 자기 부인을 불렀는데 자기 부인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약간요 그 부인은 노화를 의심해 봐야 된다. 자 이런 글을 받고 50m 전방에서 자기 부인을 불렀는데 만약에 잘 못 알아듣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이제 노화가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m 전방에서 만약에 그 부인을 불렀는데
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그 부인은 팍싹 이제 지금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런 책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기 그 부인한테 퇴근길에 전화해가지고 여보, 지금 빨리 바깥으로 나와봐. 그래서 왜 그러는데, 일단 나와보면 알아. 그래가지고 100m 전방에서 자기 부인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런데 뭐 아무 대답이 없어요. 우리 마누라가 이제 드디어 이제 노화의 첫 단계 이제 접어들기 노화를 의심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50m 전방에서 자기 부인을 향해서 또 소리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이제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멀쩡한데 우리 마누라는 벌써 늙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노화가 진행됐구나.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빨리 와가지고 또 10m 전방에 와서 부인을 향해서 또 소리칩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니까. 아무 대답이 없이 여자가 뭐라고 하더니 성질을 내는 것 같기도 한데 뭐라고 하면서 확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이제 완전 팍상 늙었구나. 팍상 늙었어 이제.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부엌에서 이렇게 주방에서 막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백허그 있죠. 백허그를 하면서 귓속말로 속삭입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씨, 수제비라고 몇 번씩 얘기해. 제목이 그래서 맛이 간 남편입니다. 네, 보니까 우리 이쪽 앞동네는 재밌게 웃고 있는데 저 뒷동네 20대들 몇 명이 그냥 거의 반응이 없구만. 뭐 썰렁하다는 얘기 지금? 진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보세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 있잖아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요게 확정이 돼요. 자, 확정이 되고 납부할 의무가 그 다음에 또 요것이 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 의무는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법령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시험에 나오고 외워야 되지만 학자들이 쓰는 표현인데 뭐 문제집 같은 데라든가 전국모의고사 같은 어떤 회사 보면은 이걸 또 뒤바꿔 가지고 문제를 내더라고요. 또 납세 의무는 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그리고서 틀리게 해놓고 그러는데 실전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건 법령에도 없는데 자기 견해일 뿐인데 그래서 통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뒤바꾸면 틀리고요. 자, 그런데 취득세 있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성은 우리 선수들 잘 봅니다.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요. 자,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날 어떤 수강생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간에 그 해피엔딩이 되겠죠. 어떤 간에 잘 병마를 이겨내고서 자, 다시 또 돈을 또 다 벌고 그래서 잘 해나갈 거라 믿는데 어떤 간에 여러분 그때 그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부동산 우리가 매매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등기 전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등기 전 안 돼도 그 매수인이 사실상 그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취득자는 취득세 이제 납부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잔금 치렀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잔금 치른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았으니까 취득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취득했는데 근데 그때 납부할 의무가 이제 생겨요. 취득자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했다고 합니다.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자, 그런데 자,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요.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 의무.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를 항상 떠올려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취득세는 아까 배웠어요. 자, 징수 방법.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예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혼자요, 저쪽 방에 가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이쪽 방에 와서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계산했다가 지우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납세금을 원칙적으로 확정하는데, 자,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자, 그러면 계산된 세금을요, 과세권자에게 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요.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과세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자, 계산해가지고 신고했으니까 이제 신고하게 되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자, 납부할 의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그래서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취득세뿐만 아니라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다 그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이제 납부하게 되면 자,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하느냐? 소멸합니다. 그잖아요. 세금 납부하면. 그 다음에 재산세로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잘 보세요. 기초인문과정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리마인드 하시고요.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금을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요. 그 과세 기준일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봅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이런 용어 설명드리고 그러지 3월 달부터는 이제 바로 그냥 이런 거 설명하지 않고 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있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취득할 때 부과합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재산세 같은 재산 보유세들은 보세요.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1월 달에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다가 5월 달에 팔 수도 있고요. 7월 달에 샀다가 12월 달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도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할 것인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 나오면 항상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세, 얘는 항상 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물납부, 날납부만 따라다니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런 자, 보유세들은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판단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2018년 만약에 4월 20일 날 폭삭 멸실을 했어요. 무너졌어요. 자, 그랬을 때 당연도 이 재산에 대해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존재분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그 이후분은 안분을 해가지고 부과하지 않을 건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날 봤더니 얘는 무너지고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건축물은 당연도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5월 31일까지 존재했어도 6월 1일 날 없으면 이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고요. 또요,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건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있죠. 매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수인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18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매도인 갑한테 부과할 것인지 매수인 을한테 부과할 건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잖아요. 누가 되겠습니까? 자, 나중에 이제 공부했던 분들은 누군지 대충 짐작해야 되는데, 자, 요거 판단할 때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날 봤을 때요. 자, 보세요.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이제 갑으로 돼 있지만요.
5월 31일 날 잔금 치러서 사실상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매수인이. 그러면 재산세는 나중에 배울 건데 처음 오신 분들 이 과세 기준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매수인 을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고요?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느 때 구체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느냐? 자,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입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하는데 용어 설명을 드리면 처음 오신 분들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즉 세금 계산하는 때, 결정하는 때 또는 고치는 게 경정인데 하여튼 경정 또는 결정하는 때 재산세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하는 때. 또 그 다음에 납부 등을 통해서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고요.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각 세무별로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 시기가 어느 때 납세 의무 성립하는지를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해하면서 또 확정이라는 것도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권과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조세,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들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에요. 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될 수도 있고요. 자,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가 어떤 거냐? 3가지.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등 더 있지만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국세에서 과세권자가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국세 딱 한 가지만 알아도 돼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은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때. 정부가 하잖아요. 고의소를 통해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고. 다만 종부세는 납세의무자 고의소 휴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죠? 아유, 이 연사 이렇게 큰 소리 외쳤는데도 숙취 속에서도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반응이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 옛날 21회 시험 때 나왔던 것이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조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4번. 그렇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 세금 고지서 계산했던 것은 휴통에 들어갔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죠?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거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들은 보통 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 납세 의무 수항적 성립하고 이런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또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31페이지 교재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